쓸모아. 태평양 전쟁 시 희생되신 영혼이시여 고이 잠드소서. 사이판 인근의 역에 한 유령비에 새겨진 문덕서 시인의 추모시 내용입니다. 사이판과 티니안 등 북마리아나 제도에는 태평양 전쟁 때 끌려간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참혹하게 바다에서 숨진 한국인들을 위해 수중 한국인 유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수중 유령탑은 사이판섬과 마나가와섬 사이 일제에 끌려온 한국인 징용자 6천여 명이 화물선 피격 침몰로 사망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천 명이 사이판섬과 그 옆에 티니안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미국 공습대는 총알바지가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일제로부터 자살을 강요당한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바닷속에 수중 유령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있다 보니 관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 다이버들이 이 유령비를 자비를 들여서 청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수중에 위치해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운 수중 유령비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한국인들은 북마리아나 한인 다이빙 운영자 모임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자발적으로 마리아나 제도에 있는 한국인 수중 유령비 청소 및 주요 해변 청소, 다이빙 지역 로프 정비 및 각종 지역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었습니다. 수중 유령비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트, 잠수 인력, 장비 등 소모되는 비용 모두를 해당 단체에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단체 멤버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수중 유령비를 자비를 들여 청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나 제도의 바다는 연중 따뜻한 기온과 투명한 수중 시야 그리고 화려하면서 아름다운 수중 환경 때문에 전 세계의 다이버들이 찾는 곳입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가득한 유령비보다는 잘 관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 행동일 뿐 큰 봉사활동은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해저에 위치한 특수성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버로서의 능력을 살려 작게나마 애국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를 하고 나서 태극기를 그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애국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사이판 다이빙 업계는 최근 심한 경영난과 더불어 항공이 중단되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립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한국 다이버들은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며 여행이 재개됐을 때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이들의 행동이 감동적이라며 코로나가 끝나면 꼭 이 지역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사이판은 서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사탕수수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약 보물단지로 떠올랐습니다. 이곳 개발을 맡은 남양흥발이란 일본 회사는 한반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모집해 대규모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남양흥발은 1921년 설립 당시부터 일본 해군과 외무성이 주도하여 실제로는 국책기업이었습니다. 1920에서 30년대 배고픔에 시달리던 많은 한국인들은 연중 따뜻하고 먹을 것이 넘친다는 달콤한 약속에 넘어가 사이판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막상 배에서 내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떼약볕이 내리쬐는 항무지에서의 중노동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 누가 오줌을 누면 그걸 마시겠다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이들은 강제로 군 노무자로 징집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까지 사이판에는 7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이판 지역은 미국이나 일본 모두 이곳을 갖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미국의 B-29가 뜨면 일본부터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곳에서 미군에게 밀리자 어이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일본군은 당시 미군에게 밀려나 성 끝까지 쫓겨 벼랑까지 갔는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일본 천황 만세를 외치며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한국인들에게까지 총을 들어 강요하며 심지어 밀어서 떨어뜨려 희생시켰습니다. 천황에 대한 광적인 믿음이 있었던 일본인들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징병과 징용에 끌려가 마지못해 생을 마감한 한국인들은 그저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이 지역에서 자살절벽, 만세절벽이라 불리며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사이판 남쪽 티니안 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일본군은 섬에서 후퇴하며 조선인을 죽이거나 자살로 몰았는데 여기서 약 2,500여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 밀려나고 남아있던 조선인들은 미군에게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했으나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4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현지에 남았습니다.
대신 티니안에서 밭을 일구고 한인회를 결성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미군에게 성금으로 보내고 조선의 독립을 지원하는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이들은 티니안의 원주민인 참어르족과 결혼해 섬에 정착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섬의 40%는 한국 혈통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지금 사는 사람들의 성인 김, 신, 최 등은 우리나라의 김씨, 신씨, 최씨와 발음이 같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잊지 않으며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한국인의 후임을 자각하고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니안은 사지에서 살아남아 우리의 독립에 일조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혈통이 남아있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티니안은 일제를 끝낸 기념비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투에서 승리한 미군은 이곳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최대 규모의 항공기지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섬 전체는 거대한 비행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일본을 끝낼 계획이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한 비행기 B-29가 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폭탄을 탑재했던 곳에는 원폭 탑재기 발진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군수공장과 군기지에는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희생당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 잔혹한 자신들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깨어있는 국민만이 후손들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며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우리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본은 앞서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군함도에서 한국인 등이 강제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에 등재되자 일본이 입장을 바꿔 다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같은 일본이라서 차별도 학대도 없었다는 증언을 전시했고 심지어 한국인들에게 급여를 줬다며 당시 월급 봉투를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최근에는 일본 노동자와 한반도 등에서 온 노동자들은 똑같이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이 몰상식한 행위가 벌어지자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짓겠다며 유네스코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일본에 경악하게 할 만한 소식이 바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 설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는 우리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조율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분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디지털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설명센터를 국내에 건립해 세계유산 해석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일본과 같이 잘못된 역사적 주장을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3년 전 군함도 강제징용 피해자 최장섭 씨는 군함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양심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상 쓸멍했습니다.